네, 농산물 물가가 무섭게 올랐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농산물은 20.5% 올라서 두 달 연속 20%대를 기록했는데요. 이 때문인지 외식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른바 금값 농산물을 포함한 이번 주 경제 이슈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오동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금사과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데요. 마트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네,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 안에는 뭐 사과 요즘에 사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사보는데 저는 주로 온라인으로 이제 가격 비교하면서 맞습니다. 최저가로 예. 사곤 하는데요. 예. 마트에 가보니까 어떤가요? 이제 그 얘기도 잠시 뒤에 나올 텐데요. 네. 지난달 물가에 대한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농산물 상승이 전체 물가를 좀 끌어올린 셈이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텐데 어떤 품목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보면은 특히 사과를 보시죠. 88%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이런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1년 전에 10,000원이었다면 1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000원에 살 수 있었던 걸. 예. 18,820원, 배는 18,780원, 귤은 16,840원 정도. 이 과실 물가만 봤을 때 40.3%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체감 물가 자체가 굉장히 올랐고 이 마트에 실제로 갔을 때도 이 정도 가격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전에는 한 10,000원 정도에 살 수 있었던 가격이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과를 집었다가 아예 포기하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나와보니까 지난번 가격보다 거의 2배 정도 가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과 사는 거를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못 사갖고 우리 오렌지를 몇 개 사가지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매일 그래도 반 개씩은 드시는데 못 드시니까 이제 좀 기다려야죠. 좀 싸질 때까지. 네, 이게 농산물이 오르면 이걸 재료로 만드는 외식 물가 당연히 오르잖아요. 예. 외식 물가는 얼마나 올랐어요? 맞습니다. 뭐 당연히 오르는 게 뭐 수순이겠죠. 외식 네. 물가를 보면 전체 물가 상승률이랑 좀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체감하는 어떤 물가와 실제 물가 상승률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그래프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계속 내려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길이 멀어 보이죠. 여전히 물가 상승률보다 0.3%포인트 높은 3.4%였습니다. 물가가 전체로 한 3%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은 것이죠. 2021년 6월부터 34개월째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품목별로 이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빔밥 1년 전보다 5.7%가 올랐습니다. 떡볶이와 좋아하시죠? 떡볶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죠. 예. 네. 떡볶이와 김밥, 냉면, 햄버거 모두 5%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 서민 음식들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년 전과 비교를 하는 게 더 어찌 보면 많이 오르는지를 2년 동안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려 15%가 올랐습니다. 가공식품의 상승률은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1.4%로 다행히 두 달째 전체 물가 상승률을 좀 밑돌았습니다. 근데 필수 항목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설탕과 소금 모든 음식에 들어가잖아요.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요. 설탕은 무려 35%, 소금은 28% 넘게 올랐습니다. 일부 업체가 가격 인하를 발표했던 그 밀가루를 보면 1% 떨어졌다고 나오지만 네. 2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18% 넘게 올랐기 때문에 통계 자체로만 볼 수 없는 어떤 정말 체감 물가가 있는 것이죠. 네, 가공식품도 많이 올랐는데 다시 사과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게 사과나 배처럼 농산물의 문제가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없는 만큼 그렇습니다. 예. 대책을 세우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근본적인 원인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치로도 보면 지난해 사과 생산량이 무려 30% 넘게 급감을 했습니다. 사과 출하의 가장 큰 어려움이 냉해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기후가 변화하면서 서리가 내리고 그러니까 추위 때문에 서리가 내리면 이것을 결국에는 이게 치워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치우지 못하는 거죠. 지금 영상을 보시면 네, 저게 그냥 어떤 영상인가요? 그냥 팬이 돌고 있잖아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방상팬으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서리가 생기고 이거를 자동 센서가 네. 바로 이것을 이제 돌려서 냉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지면 찬 공기를 없애주고 서리를 없애주는 것이죠. 정부가 이 방사팬 보급률이 2030년까지 30% 끌어올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같은 면적에서 한 3배 정도 사과를 더 수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사과 줄기를 지금 보시면 벽처럼 줄기가 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과는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중요해서 나무 사이의 간격 자체가 중요한데 이렇게 줄기로 사과 벽을 쭉 세우면 3배 정도 수확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싸고 맛있는 사과 조금 더 기다려 보면은
저희들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지 않고 네. 싸고 맛있는 사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로 마트 휴업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일요일 대신에 평일에 쉬는 마트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76개로 늘어나는 것인데 네. 서울 서초랑 동대문구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몇 개 지역구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평일 휴업을 늘려가겠다 이런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76개 지자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대형 점포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들어가 있는 점포 지자체를 기준으로 보면 44%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참여한 수준이 되겠죠. 절반은 아직도 일요일에 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아직도 지금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7월 정도까지는 시간이 네.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해당 지자체가 본인이 사신다면 이제 주말에도 항상 마트가 문을 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는 현행 유통법에 따라서 매월 이틀을 쉬어야 되고요. 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 또 새벽 배송도 하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지자체장이 합의를 거쳐서 뭐 쉬는 날은 평일에 쉴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를 좀 돌아가 보면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인데요. 마트가 휴일에 쉬어도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연구가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마트가 쉬는 날 매출이 올라가는 곳을 좀 살펴봤더니 오히려 대형 슈퍼마켓이 올랐고요. 오히려 골목 상권인 소형 슈퍼마켓은 수입이 좀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리에 따라 좀 달라지긴 네. 합니다. 마트가 쉬면 오히려 근처 전통시장에 손님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거리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아예 달라지고 있는 것인데 시민과 전문가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요일에 이제 편하게 쉬면서 장을 보고 싶은데 일요일 날 한 달에 2번은 쉬게 되면 온라인으로 많이 시키게 되죠.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규제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면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요새 최근에 그 중국의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업체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쇼핑할 건가 오프라인으로 쇼핑할 건가 그 결정 먼저 하고 습관을 바꿔나가면요. 이제 다시는 오프라인 쇼핑을 하지 않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 네, 또 마트 노동자 입장에서는 평일 휴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트 노동자의 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거기에 주말에는 손님이 많고 또 일손은 부족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죠. 노동자의 쉼, 또 이 권리를 보장하기로 한 법의 취지와 맞지 않아서 반발도 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시장 상인이나 또 노동자 보호하는 대책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부 오동곤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